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잇몸병 방치하면 치아까지 잃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잇몸병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잇몸은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다면 다행이지만 나이 드시면서 어르신들 중에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잇몸 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지요. 혹시 어르신 여러분, 잇몸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잇몸 질환은 염증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치아뿐만 아니라 신체 모든 부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 건강이 좋지 않으면 순식간에 치아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밭에서 건강한 식물이 자라듯이 건강한 치아도 건강한 잇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잇몸이 치아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통증은 물론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잇몸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치아 범랑질이 마모되어 치아는 충치나 충격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잇몸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잇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 역시 나이 들면서 치주 질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어르신 여러분, 치주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아시죠?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치주 질환은 입안 세균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 질환입니다.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과 섞이면서 치태가 형성되고 치태가 양치질을 할 때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이 치와 잇몸에 달라붙어 독소를 배출하면서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잇몸을 망가뜨리지요. 이를 흔히 치주염이라고도 하지요.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을 느끼어 치과에 내원한 후에는 상당 부분 악화된 경우가 많아 치료도 어려워지지요.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버리면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틀니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건강한 잇몸 관리를 위해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고 이어서 잇몸 관리에 해로운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정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 잇몸병 예방이나 지연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양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파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균, 항박테리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아시지요? 혹시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아십니까?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잖아요. 양파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은 천연 항생제로 항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잇몸병을 막아주고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요. 단, 익히지 않은 생양파를 드실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드시고 나면
입냄새가 다소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잇몸 건강과 더불어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익힌 것보다는 생 양파를 드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양파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잖아요.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이 30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부한 양파의 섬유질은 플러그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양파 관련 팁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잇몸이 부었을 땐 양파를 우려낸 물로 양치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녹색잎 채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녹색잎 채소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녹색잎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많이 씹어야 하기 때문에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씹는 동안 분비되는 타액은 입속 박테리아를 중화시키기까지 하지요. 한 예로 시금치의 경우는 치아의 골격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고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플러그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풍부한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C가 풍부해 치태 형성을 억제해주고 충치나 잇몸 질환까지 예방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잎 채소는 산성 상태인 입안을 알칼리성으로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가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가지의 보라색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지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잖아요.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잇몸에 발생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꼭지 부분은 지혈작용과 진통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지를 넣고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피가 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잇몸 통증이라든가 부기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태 형성을 억제하고 치아 변색을 방지하는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치아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가지의 잇몸 건강의 효과도 대단하지요.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가지 관련 팁 하나 드릴까요? 잇몸 건강 상태가 우려될 때는 가지로 끓인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양치를 해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죽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죽염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요. 죽염은 사실 소염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낫게 하고 위장 강화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입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잇몸에 좋은 죽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깨끗한 거즈에 죽염을 묻힌 후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통증도 완화되고 잇몸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부었을 경우에는 취침 전 해당 부위에 죽염을 머금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녹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녹차를 마시면 맛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떫은 맛이 나지요. 그게 어떤 성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비타민 C보다 뛰어난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입안의 세균의 증식을 막아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녹차의 불소라는 성분은 치아의 에나멜이 산에 부식되는 것을 막아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고 치석이 쌓이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입속의 세균 플러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녹차를 섭취하게 되면 입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녹차도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데 참 좋은 음식이지요.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주의하셔야 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잇몸이나 치아 변색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메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로 메밀 가루를 씹어 먹으면 잇몸 질환을 가라앉혀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런 말이 내려올 만큼 메밀은 잇몸 질환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메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루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메밀의 루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잇몸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잇몸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메밀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잇몸의 출혈을 먹게 하고 잇몸 세균 억제에 도움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꾸준히 메밀을 섭취할 경우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모기버섯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기버섯 아시지요? 나무에서 나는 버섯이라 하여 모기버섯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모기버섯은 식이섬유가 많고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 좋고 비타민 D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잇몸 건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건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치아를 삭게 만들고 충치를 비롯해 잇몸 출혈과 각종 구강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바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잇몸 뼈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비타민 D가 잇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기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건강한 잇몸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치아를 지지해주는 잇몸뼈의 치조골이 흡수되는 현상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모기버섯이 왜 잇몸 건강에 좋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여덟 번째로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우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유에는 어르신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D를 비롯해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잖아요.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비타민 D가 잇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잇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매우 취약한데 비타민 D는 세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체계를 강화해 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 칼슘도 치아 건강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중 잇몸병 예방이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드시어 건강한 잇몸으로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잇몸 건강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에게 잇몸에 나쁜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을 들라 하시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들겠습니다. 특히 카라멜 같이 끈적끈적하여 치아에 잘 달라붙는 음식은 치아를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치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입니다. 예를 든다면 얼음이라든가 사탕이나 육포나 마른 오징어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런 음식은 딱딱하고 질겨서 어르신들의 치아에 마모나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잇몸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탄산 음료나 오렌지 주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빨대로 마시거나 섭취 후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구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음식은 되도록 입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잇몸 질환은 가정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주염이나 치주 질환도 역시 가정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하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장 치과에 가야 하겠지요. 그럼 어르신들께서 쉽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잇몸 질환 다스리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금을 만들어 활용하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소량 넣고 녹입니다. 녹인 소금물을 30초 동안 입에 넣고 헹군 뒤 뱉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은 부은 잇몸과 잇몸 출혈을 다스려주고 감염으로 인한 부기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이지요.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지요? 두 번째는 티백, 녹차 사용하기입니다. 티백을 끓는 물에 2-3분 동안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히고 잇몸에 댑니다.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티백의 탄닌산은 잇몸 감염증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티백을 잇몸에 직접 대고 있는 것이 차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꿀 발라주기입니다. 꿀은 프로폴리스라는 천연 항생 및 소독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잇몸에 바르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닦은 뒤에 소량의 꿀을 덜어서 아픈 부위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레몬 반죽 만들어 보기입니다. 레몬 하나 분량의 즙과 소금 약간으로 반죽을 만든 뒤 이에 발라줍니다. 이후 잠깐 동안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세척을 합니다. 레몬은 잇몸 질환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단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 감염된 잇몸 치료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C를
대량 함유하고 있어 잇몸이 감염증에 맞서 싸우게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가정에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잇몸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 어르신들께서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잇몸병 방치하면 치아까지 잃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잇몸병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